예. 오늘 날이 아주 추워졌습니다. 날뿐 아니고 마음도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드릴 첫 말씀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꼼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 최근 며칠간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억지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갈수록 가관인 행태를 보자면 이런 유명한 영화 광고가 생각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현 국회가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돼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놓자마자 어제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할 준비까지 갖춰놨습니다. 입으로는 여야 간의 진지한 협상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을 도발하는 새누리당의 이런 작태는 앞에서는 웃으면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찌를 기여만 몇 번은 그런 폭력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국회법은 우선 서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지켜보자고 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일방의 선수가 경기 규칙을 자기 편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역할과 힘과 입장의 균형이 이루어진 법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우리 당 이춘석 원내수석께서 논평하신 것처럼 운영위가 안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열렸고 위원장은 급작스럽게 안건을 변경한 명백한 국회 운영 규칙의 위반입니다. 중립적인 국회 의사국도 새누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위해 주운영하려고 하는 국회법 87조의 취지는 상임위에서 부결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또 한 번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부의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조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몰염치한 고의부결, 나쁜 행위도 고의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고의부결을 법 취지에 아예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7조의 내용을 보면 폐기된 법안이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 갑작스럽게 30명의 의원들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법이 본회의 중심주의로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골수의 내용들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 국회법은 상임위와 기타 정해진 절차에 따른 그 절차법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회의에서 폐기되지 않은 법이 법사위라는 절차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듯이 그리고 또 예외적인 수정안이라 하더라도 본회의에 본안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본회의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폐기된 법을 비이례적으로 30명의 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법이
상임위에 의해서 자동 폐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이나 여러 의원들의 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 폐기된 안 중에서는 30명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상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이것을 한번 심의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동 용도 대안 폐기됐을 때 그 폐기된 안을 본회의에 다시 한번 심의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은 국회법의 전체 국회 본회의 중심주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법을 짝퉁으로 그 취지도 무색하게 활용하거나 꼼수를 이용한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국회법의 본 정신을 해하는 것이고 국회법의 취지를 당리당략하게 이용해서 국회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국회를 힘들게 하고 상권 분립을 그동안 해온 것처럼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일관된 꼼수 행동을 또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해서 저희는 고의 부결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의 부결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작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협상 당사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절차에서 이렇게 다른 상임위에 있지도 않았던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중히 지적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원상 회복이 되기 전에는 새누리당의 그런 의도를 분명히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이라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결연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하면서 국회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켜서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 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인 도발을 반드시 좌절시키겠습니다. 그 국회법, 그 선진화법이 진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법도 아니고 100% 충족된 법도 아닙니다. 우리 당도 그렇게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난번 예산과 예산 부수 법률로 그동안 저희 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관해서 수차례 수회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놨던 그 원칙도 부수 법률 자동 상정에서 한마디 이의도 없이 해가는 새누리당의 생각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수저 대표에게도 이것을 항의하면서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과 예산 부수 법률 때 다 해 잡수셔놓고 이제 그것이 끝나니까 또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오는 그야말로 일방적인 국회 침해자로서 행동하실 겁니까? 라는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향후 정부 운영에 대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한 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협력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협박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들립니다. 타결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느낍니다. 파격을 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파국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입니다. 정말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당은 정부 여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에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1% 법안에 대해서 진정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 카드사들의 수수료 돌려막기 횡포에 서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당의 노력으로 영세 중소가맹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0.7% 인하된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재벌 카드사들은 이를 비웃기로도 하듯이 새해 벽두부터 30여만 개의 중형 온라인 가맹자를 대상으로 기습적 수수료 인상을 통과했습니다. 수수료 인하분을 또 다른 서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수료 돌려막기 행태입니다. 어제 카드 업계는 정치권의 비판이 일게 되니까 수수료 인상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번 수수료 폭탄 참사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그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영세 중소가맹 기준을 3억 원 선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때 매출 부침이 심한 자영업의 구조 특성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일반 가맹용 수수료에 대해서 카드사 자율에 맡기겠다며 뒷짐만 졌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과 중형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조달과 마케팅 비용 하락으로 0.3%의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내용을 보면 중소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서민 경제의 기둥입니다. 자영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문제도 그와 같은 기회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단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이목희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경제단체가 주최하는 서명운동장을 찾아가서 서명을 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누리당이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서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을 폐기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통령은 어제 경제단체의 서명운동장을 찾아가서 서명을 하면서 또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과 제도적으로는 물론 조직 문화와 관행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을 참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안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명, 두 명씩 백악관으로 초치도 하고 식당에 찾아가기도 하고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을 폐기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선거법과 쟁점 법안이 시급하다고 야당을 압박하던 원유철 원내대표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의장이 주재하는 선거법 쟁점 법안의 협상을 몇 시간 앞두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합니다. 그 결의를 번복, 무효화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자회견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후한무치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위험과 불안의 시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험과 불안의 시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다 지켜졌다. 참 이렇게 뻔뻔할 수 있구나. 말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은 18개. 그 중에 이행된 것이 5개. 내용을 많이 바꿔서 후퇴해서 이행한 공약이 5개. 선도되지 않은 것이 8개입니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격차 해소, 대기업 지배구조 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파기한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왜 못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또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해소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월세값의 급등으로 인한 전세 대란, 이에 따른 전세 난민의 증가에 대한 해법 제시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도입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 수준 인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데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1월 임시국회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무성의, 무의지, 그리고 선거올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일이라도 끝까지 주장해서 끝까지 그냥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쟁점 법안과 관련한 우리 당의 최종 입장 오늘 내일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